예, 실력이 부족한다, 교육의 실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 국가의 실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국력이 떨어지는 걸로 간다고요. 올림픽 남조선이 하는 거 보고서는 그 흉내내가지고 우리도 봐라! 이 공화국의 위신을 좀 높이라! 해가지고 89년대 마침 그 공산권이 추진하는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돈도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거를 평양에다 유치한 거예요. 또 서로 또 잡아먹지 못하게 소 잡으면 뭐 총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소로 모든 걸 전쟁 물자 날라야 된다. 북한에서 태어났고요. 북한 과학원에서 연구원을 있다가 남한 삐라를 보고서 탈북 결심을 했고, 또 남한에 와서도 북한에 삐라를 보내는 북한동 보칙적 독기운동 이민복입니다. 네, 또 이렇게 150만 구독자가 됐다는데 평양 인구가 봤다라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일이죠. 거기에 제가 일조했다고 그 은혜를 또 갚기 위해서 성심성의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작용했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은 아버지의 역량이 컸어요. 남자는 꼭 대학을 나와야 된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소리죠. 그런 틀에 또 나쁜 짓을 못하게 한 거예요. 뭐 담배를 피우거나 뭐 너무 놀러다닌다든가. 제가 또 성격이 그냥 어렸을 때는 거의 방종 수준이었거든요. 학교 씨름선수였고 난돌이었죠. 뭐 싸움대장이고. 내 아버지가 딱 군기를 딱 잡아가지고 아주 무섭게, 아버지 계실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버지가 싫었는데 저런 생각인 거고, 아버지의 역량이 컸고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철이 들면서 저도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게, 여기서는 뭐 다 대학 나오는데 북한에서는 대학 나온다는 게 한 1, 2%밖에 안 돼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서관에를 계속 다녔어요. 다른 데 가면은 자꾸 생각이 분산되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도서관에 다니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알게 됐죠. 빌 게이츠 자그마한 도서관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도서관이 그렇게 저를 또 인생을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들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특징이 있는데 물자가 항상 귀해요. 책도 그렇게 귀해요. 그래서 군에 있는 도서관 책을 내가 다 봤다고 할 정도로 보니까 여기서 도서관 책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책이 많지 않다는 뜻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봤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그 지식 자원이었죠. 그래서 북한에서 최고 대학인 김책공업대학 응시하러 갔을 때 시험 문제 외의 걸 물어봤는데도 다 되는 거 보고서는 그 대학 선생님이 놀라더라고요. 북한에서는 필기하고 담화라는 게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교수가 담화하는 게 더 중요해요. 거기에서 별걸 다 물어봐서도 제가 답변했던 것은 도서관에서 봤던 책에 없는 걸, 그 풍부한 걸 보고서는 대학도 반도체공학부에 받아들였던 그 신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실례드릴게요. 그 선생님이 아주 까다로운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유도해나면 삼각공수가 어떻고 뭐 이렇게 쭉 그냥 뭐 끌고 나가더니 어디로 딱 들어가면 너 이 주먹 부피를 재라. 이게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이면 그에서 면적을 계산하는데 이 주먹이라는 게 불균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이거 뭐 때문에 큰일인데 했는데 그 책에 금에 이렇게 망고 안에다가 뭘 섞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낼 때 학자 이런 데 까먹었네요. 그 북한 시랍이라고 하는데 그 학자가 그 물에다 이렇게 내면 그 부피가 나는 거. 그 생각이 딱 나더라. 마지막 순간에 안 되는데 딱 생각나니까 됐어 그러더라. 그 북한도 과학이 모든 걸 결정한다 그래가지고 표면상으로 의무교육제를 먼저 실시했고, 공산권이 좀 질은 낮아도 이렇게 평군 이렇게 사상교육 시키려고 아주 집착을 해가지고 사람은 교육하는 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하고. 근데 그런 시스템인데 북한이 워낙 자유로운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독재적이고 인간을 우상화하고 그러다 나니까 번성 잠깐은 했어요. 그러다가 점차 그게 내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침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는 대학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나는 나만의 대학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연구소가 없는 줄 알았는데 맨 연구소예요. 맨 대학이고요. 한국에 한때는 고등중학교 졸업생이 83%가 대학 간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는 83%가 아니라 거꾸로 20% 아니 10% 5%도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대학 수가 적고요. 그 다음에 뽑는 거에 학생들한테 실망을 주는 게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동기. 이게 실력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 성분을 가장 중요하게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 내 성분이 나쁘면 공부에 쓸데없네. 그래서 물러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해도 성취를 못하게 하고. 이런 면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 면에서 침체 현상이 일어난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돈 있는 사람은 너 여기 와서 좀 공부시켜라. 우리 아이들. 이렇게 조금씩 음성적으로 있지만 공식적인 면에서는 사교육은 없고요. 다 공교육이에요. 학원도 여기는 맨 학원인데 농촌에도 학원 다 있는데 군에 체육학원 하나 정도 그 정도였고요. 학원은 도에 하나 정도 있을 정도 인문학 같은 거는요.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남한에 와서 보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모든 면에서의 땅과 하늘 차이지만요. 교육 면에서도 게임이 안 돼요. 여기는 뭐 그냥 맨 체육학원이고요. 뭐 태권도 학원 뭐고 학원 피아노 학원 와. 근데 북한에서는 전부 저 사상학습, 작업동원 이러다 나니까 실력이 부족한다. 교육의 실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 국가의 실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국력이 떨어지는 거로 간다고요. 그래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공산주의와 자유세계와의 차이에서 교육에서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농업도 안 되고 공업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지만 교육이라는 그 자체에서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제 학교라고 해가지고 도에 하나씩, 그 다음에 북한에서 김책공업대회가 최고였는데 74년도 그 내가 대학 갔을 때 점도 수제들만, 그건 토대도 안 본다, 신분 토대도 안 본다 해가지고서 이과대학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데 결국은 다 남한에서 카이스트 나오는 걸 보고요. 72년도인가 카이스트 했을 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북한도 그런 거예요.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경쟁력이 비리가 많아가지고요. 실력 안 되는 거 간부장에서 잡아내고 뭐 잡아내고 하다 나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흉내는 다 내요. 근데 그 경쟁이라는 게 여기 오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을 학급장 시키더라고요. 당연히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거는. 근데 북한에는 주목이 좀 세야 돼. 무슨 저 아버지가 백이 좀 든든하고. 공부하는 걸 오히려 우리 시대는 오히려 공부하는 걸 몰아줬어. 우리 학급에서 술, 담배 안 하는 게 나하고 3명 있었어요. 난 이름도 안 잊어먹어. 한 50명 학급이었는데 김옥균이라고 이민복 나하고 금이상이라는 애인데 처음에 금이상이라는 몰아줘가지고 담배 술 같이 범죄 같이 하게 끌고 가더라는데 나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못했어요. 그런데 씨름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 터지지는 않는 그런 게 방어가 있었고요. 그다음 김옥균이라는 애는 학교 악대 가는 애기 때문에 걔를 몰아줄 수가 없는 거야. 이 정도로 분위기가 나빴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게 마치 그 공부 안 하고 뭐냐, 그러니까 심술이 나가지고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쁜 게 뭐냐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뭐 안 하는 거 좋아. 근데 하는 사람을 끌어내는 게 그게 아주 해독스럽다고요. 그래서 그 이건희 삼성전자 사장님이 벌써 한 30년 전인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열심히 하나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해라. 100을 할 사람은 100을 하라. 문제는 열심히 하는 사람 제발 끌어내리지 말아라. 아주 그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 세계 삼성을 만드는 그 비결이 거기 있어요. 그런 세상인데 공산주의가 잘하는 사람 끌어내게 만들어놓으니 이게 되겠어요, 이게? 북한 교육이 그래요. 심술이 나가지고. 공산주의라는 게 심술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아주 잘 살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잡아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인간이 본능인데, 그래서 이 사회는 그런 대로 이렇게 좀 그래도 조정이 되는데, 이 북한, 이 공산주의는 그 법적으로 그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막 그 본능이 자행하는 거예요. 양육강식으로. 북한에서는 인텔이라고 하는데요.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부터 인텔을 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대학을 나온 사람은 간부학습반에 가요. 그러니까 전문학교는 지금 전문대학으로 많이 변했는데 우리들한테는 전문학교였어요. 하지만 대학만 나오면 국가 간부를 봐요.
간부 학습하는 거야. 일반 강연하고 간부 학습반이 딱 이렇게 계급이 착착 갈라져 있어요. 네, 그런 차이가 있고, 초기에는 뭐 예술, 뭐 의대, 뭐 지금도 뭐 아직도 여기처럼 인기는 있어요. 하도 그게 집착이 되니까 나라가 발전이 처진다. 특히 80년 들어와가지고 70년대에 남한이 급격하게 앞서 나가는 거 보고요.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이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해가지고 저렇게 급성장하나, 100억 달러도 뭐 70년대에 막 쟁취하고 막 나가. 북한에 따라 못 갈 정도니까 북한도 그 자극받아가지고 80년대 초부터 과학자 우대 대행이 나왔고요. 특히 83년대에는 과학을 발전시킬 때 대한 김정일이 교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예술인들을 금방석에 앉혔는데 과학자를 금방석에 앉혀라. 뭐 금방석에 앉히면 지가 앉혔지, 뭐 지가 예술 영화쟁이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과학이 모든 걸 결정한다. 그래서 투자해가지고 과학자들은 좀 우대를 해라. 그래서 과학자 아파트도 따로 줘주고. 그냥 통행증 없이는 북한이 안 되네. 통행증 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과학자들은 무조건 떼줘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총각 연구원이었는데 처녀들이 막 이렇게 쳐다볼 선망의 대상으로 했는데 속을 까보면요. 그게 받쳐 못 주는 거예요. 과학자라는 게 뭐 권력이라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게 권력이나 돈인 이런데 태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교한다면 북한의 무료 교육, 무상 치료라고 그래요. 근데 약이 없으니까 말은 무상 치료지만 약을 갖다 주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고 마지막에 병원에서 밥도 안 줘가지고요. 자기 밥 싸가지고 갈 정도 없으니까. 과학도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마지막에. 의미가 권력이 있어야만 그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급수가 있어가지고 과학자 급수를 하면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평균사에서 거의 1.5배 정도 받았거든요. 평균사에 1.5배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1.5배 받아가지고 쌀을 사면은 2kg 정도. 남들은 1kg. 그 2kg 해가지고 한 달에 2kg 사가지고 무슨 거기서 능력이 있어요. 그거 보고서는 처녀들이 왔다가 깍 하고 돌아가 버리지. 차라리 자동차 운전수가 나은 거예요. 왜? 자동차는 자기 건 아니지만 매달린 사람이 있거든요. 와이를 내고 나게 좀 실어달라, 뭐 실어달라. 운전수가 과학자보다 훨씬 낫다고요. 또 식당, 여기서는 서빙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는 복무원, 안내원 그러는데 그 사람이 훨씬 나은 거예요. 자기 식당은 아니지만 이 식량이 구하기 때문에 그래도 식당에 있으니까 밥이라도 실컷 먹고 음식 시키라도 가져가고 또 물이라도 갖다가 짐승 줄 수 있고 이렇게 과학자 식당 서빙하는 보다도 더 과학자들이 운전수나 서빙하는 사람보다 더 식당 복무원보다 더 못한 그런 현실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요. 과학자를 우대한다. 물론 사회적인 우대는 했어요. 그래서 월급을 좀 더 줘. 근데 그 월급이라는 가치가 있어야죠. 식량은 다 갖고. 월급은 많이 줘봤자 내가 1.5배 받았다 하잖아요. 상급 용사라면 대단한 건데.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참 어려운 것이 아니 월급이 여기 과학자들이라면 여기 대단하잖아요. 교수라면 대단하잖아요. 과학자 교수 비슷한 거예요. 북한은 똑같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월급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가 어디 있냐? 식량에 있는 게 배급에. 이걸 여러분들이 북한은 좀 이상한 나라라는데 배급이 월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300만 원 줬다. 여기 한국에 보니까 작년도 평균 월급이 350만 되더라고요. 300만 원을 쉽게 얘기합시다. 작게 잡아서 300만 원을 하게 되면 290만 정도를 배급으로 주는 게 식량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평균인 거야. 그게 10만 원 정도에서 편차를 두는데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아무리 높아도 쌀 2kg 사는 거하고 노동자들 먹는 평민 쌀 한 kg하고 무슨 큰 차이 있어. 한 달 일해가지고. 근데 배급이라는 건 똑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급에 매여 있다고.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라는 게 없기 때문에 평균이나 같아요. 동력이 나올 수 없죠. 그냥 사회적 지위가 있고 조금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전 그럴 뿐이지 이런 물질적 기준 면을 때는 차라리 운전수가 낫고요. 식당에서 음식 나르는 사람이 낫다 이거예요. 이렇게 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공산권도 그랬어요. 중국이 개혁개방 착할 때 89년도 그때 천안문 사건 일어났댔죠. 그때 막 학생들이 들고 막 이게 뭐냐 이게. 로켓을 올리는 과학자보다 계란 장사하는 아주머니보다 월급이 적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뭐냐 하면 학생들 막 들고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중국은 빨리 개혁 개방하려고 하는데 그 현상을 놓고 그 격차가 일어난다 뭐 이런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과학자 교수들이 그렇게 여기처럼 그렇게 선망의 대상, 물론 사회적 지위는 있지만요. 그러나 사실 따져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굶어 죽을 때 식량난 오니까 이 배급이 없어지니까 제일 먼저 죽는 게 과학자 기술자들인 거예요. 교수들인 거예요. 왜? 노동자 농민이나 일반 사람은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래서 막 살아야 되는데 아이 교수 과학자들이 도둑질 이거 습성도 또 너무 신사적인 사람들이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많이 죽었다고. 대학 교수가 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산군이 다 비슷해요. 교원, 그러니까 그 중학교도 교원이고요. 대학도 교원이라고 그래요, 초기에는. 그러다가 부교수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다음에 교수,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원사. 과학기관에서는요, 대학을 나오면은 일반 건 기사라고 그래요. 과학자 쪽에서는 연구 부조수라고 그래요. 이름을 아주, 명예를 아주 깍지처럼, 여기서는 막 베푸는데, 일반 사람도 사장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예? 근데 거기서 북한에서 공산권 아주 까다롭게 명예를 절제하게 만들어놨다. 잘 안 준 거로. 그래서 처음에 대학을 나오면은 일반 사람들은 기사, 1급, 상급, 2급, 1급, 기사 이렇게 나가고요. 과학기관에서는 연구 부조수, 대학을 못 나오면 실험 조수, 그 다음 대학을 나온 사람은 연구 부조수, 그 다음에 시험 쳐가지고 한 3년 있다 시험 쳐가지고 연구 조수, 그 다음에 1급, 상급 연구사 또 시험 쳐 3년 있다. 그 다음에 2급 연구사, 1급 연구사. 그런 체계가 있는데 거기서 학위가 뭐냐면 박사전에 준박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 2급 연구사쯤 될 때 받는 거예요. 준박사. 그 다음에 2급서부터는 박사격이 들어가는데 박사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반 박사들이라면 북한의 준박사라면 그저 비슷해요. 준박사면 여기 박사나 같아요. 그 다음에 박사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사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공산권 시스템이 좀 달라요. 이건 소련의 흉내를 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너무 알 필요 없죠. 하여튼 좀 그런 체계가 다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교육,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교육이 모든 걸 결정해요. 지금 사람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보니까 와 남한 사람들 실력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과학자로 왔는데 어린애부터 영어 훈련 받아가지고 학원 다 다니죠. 나도 씨름했다는데 그건 특수한 경우인데 여기는 웬만한 애들은 다 태권도하고 다 씨름하고 다 학원. 와 옛날 그때가 야 난 바다로 다시 내 유치원에 다시 시작한 걸로 나왔거든. 왜냐면 시스템도 달라진 거예요. 외국어도 여기는 영어 시스템 안에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필요한 것도 하지만 북한은 반대로 러시아가 했다고요. 후에 영어로 돌긴 했지만 영어 외국어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북한에서는 외국에 유학 한번 간다는 거는 정말 국가적인 몇 명이 갔다 오는 건데 여기는 웬만한 사람 다 가는 거야. 아야 깡통도 돈 많이 있으면 또 갔다 올 수 있고 뭐 깡통이라도 가서 배우면 또 좋게 되는 거니까 여하튼 그런 차이고 와 육체적으로도 또 그런 거야. 잘 먹으니까 와 난 솔직히 말해서 요즘 빗나간 얘기 같지만요 남남북녀라고 했거든요. 그 옛날부터 경성 축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평양하고 서울 축구하게 되면 평양팀이 다 이겼다고 그랬어요. 미인은 북한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뒤집어졌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잘 먹어야 미도 생기고 피부도 좋고 체육도 그런 거예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도 체육이 셌던 것이 60년대까지였다고요. 그래서 70년 초까지. 그때 그래도 괜찮아. 그때 배급이라도 줄 때였거든요. 그때 뭐 또 이탈리아를 막 들이받아버리고 포르투갈하고 3알 잡아냈고 후에 뭐 5살 먹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 60년대 그 북방 사람들 기질이 다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이 김 부자가 이거 미기지 않아가지고 말이에요. 다행히 죽여버렸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기술도 똑같아요. 여기 웬만한 사람은 유학 갔다 온 사람이야. 우리 과학원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 정말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어 한다고 하게 되면 야, 근데 여기 웬만한 사람 다 외국어 해. 그런 차이야. 그다음 피아노 하는 사람이 북한에는 정말 찾기 어렵다고요. 군에도 하면 피아노 사람 선수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면 피아노 자체가 없어. 풍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이게 선풍금. 하모니카 이 정도 아날로그식 이런 그 음악 기구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어찌 보면 열등감도 드는 거 있지만 또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면 야 통일되면 걱정할 게 없다. 이런 한국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실력을 키우고 모든 능력이 있으니까 돈도 있지 자본주의 경험이 있지 이런 실력이 있고
튼튼하지 잘 먹어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면 지도하면 되겠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망해도 괜찮겠다. 이런 안도감이 날 정도로. 와가지고 무조건 다 포기하자. 북한에 내가 과거는 연구원에 있다는 이 자체를 없애자. 여기 초등학교 학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자. 이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기본이. 물론 내가 위치가 있기 때문에 대학원을 다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 대학원을 2개나 다녔어요. 그래 다녔지만 그러나 내 실력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 영어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못해요. 그거까지 투자하기가 좀 그렇더라. 나이 먹어서 왔기 때문에. 내가 36에 왔거든요. 모든 걸 새로 배우자. 이렇게 마음을 하고 자동차 운전부터 컴퓨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하나하나 빨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되니까 또 그런 준비를 가지고 능력이 되니까 착착착착 뭐 불평하고 하다 불평해야 지가 뒤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북한에서 왕년에 뭐 했다.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와서. 그러려니까 한국 사회를 자꾸 파고 들어간 거예요. 물론 기초적인 무슨 기술적인 것만 이 사회 시스템이 뭐냐. 인권시민연합, 교회, 안 다니는 데 없어요. 전 세계 또 다, 요청한 다 다녔고, 강의 다 다녔고요. 강의 내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자꾸 휩쓸리다 나니까 말씨도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물론 가끔 보면 그 북한 말이 있어요. 신랑미들은 딱 알더라고요. 그렇게 동화되려고 애를 쓴 거죠. 동화되려고 애를 쓰기 전에 나를 낮춰야 돼요. 제가 뭐 잘한 건 아니고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인정하는 것이 출발이라고요.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는 늦기 시작했지만 주식 같은 것도 지금 내가 하고 있거든요. 다 내 주변 사람들이 놀라요. 왜냐면은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주식을 우리는 망하는데 할 수 있냐.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딱 보니, 야, 자본주의 꽃이라니 이런 거로구나. 와, 위대하네. 자본주의 이런 얼마나 좋은 거냐, 이런 기회를. 이걸 뭐 무섭다는데, 아니, 무서우니까 더 조심하고, 더 훈련되고, 더 욕심 내려놓고, 지혜를 짜서 해야죠. 인간이 원래 부정적인 인간이 이게 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산주의는 그 부정에다가 또 기름 부어가지고 더 부정을 질투심이 일어나게 만들어 놨고, 이런 존재인데, 처음에 한국 올라고 할 때는 그 악을 파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정작 와가지고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뭘 꼭 탈북자가 돼서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그릇대가 있는 거예요, 근원이. 거기다 또 공산주의라는 부정교육 받았지. 또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인성교육이 안 되고 왔지. 근데 여기 자유롭게 살아가니까 당황한 거예요. 왜 남한 사람은 우리보다 잘생기고 잘 먹고 부자야? 이 질투심이 여기서부터 솟구치는 거야. 그래서 온 사람의 거의 불평분자들이 제일 많다고, 탈북자들이 좀 성향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는 충분히 가요. 저도 그랬어요. 북한에서는 이팝 하나만 먹자 해도 그 생일날에도 못 먹는 거, 여기는 이팝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섞어 먹고 너무 먹지 마라. 야, 이게 천국이 이 세상이 어디 이르냐, 이게. 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한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나야. 왜? 북한의 그 어려운 거를 이 한국 사람들 배가 터져도 너희 배가 왜 터지는 거 잘 모르잖아. 난 알아. 이 유튜브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북한 얘기 좀 들으세요. 이김수 조회수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있어요. 내 생명을 살리는 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게 이김수 설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감사적으로 생각합시다. 뭐 어쩌고저쩌고 불평하기 전에 감사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다 보면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좋아. 자기가 좋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좋고, 옆에 있는 사람이 좋으니까 사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관점 문제예요. 관점을 바로 할수록 정착이 잘 되고 자기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누가 뭐라도 난 그렇게 생각, 어떤 불만했어. 맞아. 나는 북한에서, 야, 이 판 먹는 거 말이야. 고기 먹기, 계란 하나? 여기 계란 같으면 쳐다 안 보는데, 계란 이상 맛있는 게 없는데, 소고기 사실 계란이 더 영양가, 종합영양이 더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이크보다도 계란이 더 맛있는 겁니다. 종합영양이고요. 그 감사라는 거는 저는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극복해가고, 이렇게 나가는데, 다른 사람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 떠날 때는 탈북자가 없었어요. 1990년도니까. 자기 부인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이 비밀이 나가면은 큰일 나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이 나 혼자 가야 되겠다. 탈북 스토리들 보면은 다 하나 같아요. 특히 제가 떠날 때는 탈북자가 없을 때 떠났기 때문에 더 심각했어요. 저는 탈북하자고 하니까 자기 목숨 둘째 치고 잘못하게 되면 온 가족이 잘못되거든요. 또 저와 관련된 당비서 뭐 다 담당 경찰 잘못되는 거거든요. 저를 감시나 교육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저 떠날 때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물론 제 목숨은 아니니까 가족이나 실정 이상 없겠다. 사람이 어디로 간지 모르는 거 이상 트집 잡을 게 없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A라는 직장에 있었다면은 B로 간다고 그랬어요. 채용치라고 하는데 B 연구소에가 정주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과학원에. 나 정주분원에 오겠습니다 하니까 젊었지. 공화국에서 나밖에 그 연구하는 그런 독점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무조건 받겠다고 채용증을 준 거예요. 이 A 내 있던 곳에서 나 저기 B 연구소로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건을 다 뗐어. A에서. 가고 여기 가지 않은 거예요. B에. 정주분원이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싹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무슨 걸 예견했냐면은 이민복이 국가가원이 도망쳤다, 없어졌다 하게 되면은 비연구원에다가 이민복이 책임져라. 어떻게 된 거야? 하게 되면 그 사람 비연구소로 갔습니다. 정주분원으로 갔습니다. 그럼 정주분원에다 너 이민복이라는 사람 어떻게 된 거야? 하게 되면 그 사람 온다고 그러더니 안 왔습니다. 누구도 책임 안 지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피해 안 주려고. 가족도 피해 안 주려고. 그 실정인 거예요, 또. 이렇게 연구하고 떠났습니다. 그런 고뇌와 그런 머리 지혜를 쓰고 넘어갔고, 그걸 가자니 사흘 훔쳐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사흘 맨몸으로 훔칠 수는 없죠. 쭈부를 찼으니까 사흘간 갈 수 있었고, 밤낮 사흘 동안 떠내려갈 수는 없고요. 잘 힘들면은 숲속에 가서 또 쉬고, 또 숲속에 가서 쉬고,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바닥이 이게 사흘 동안 물에 있으니까 이렇게 부르트더라고요. 신발 한 짝도 잊어먹어가지고 목적지 시베리안 철도역 우스리스크 역주 하는데 발 가려고 하니까 이 아스팔트에 이 부르튼 발이 신발 한 짝이 없어가지고 한쪽 양말 다 벗어가지고 그 신발 없는 한쪽에다 다 몰아 신고서는 쩔뚝쩔뚝 가다가 사람이 죽을 날 있으면 살 날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오토바이가 오는데 세워달라는 말도 안 했어. 근데 오토바이가 산발이 오토바이인데 쫙 세더라고요. 보이스더라. 근데 러시아 말을 좀 알거든요. 빨리 와 타라는 소리예요. 세상에. 그때 비가 올라와서 이 갑발등에서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밤중에 쩔뚝쩔뚝한 불쌍한 사람만 가니까 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탔죠. 윙 하고서는 그거 한 10시간 올 거리를 그냥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도시에 온 거예요. 근데 불빛에 그 아파트 왔는데 그 사람도 내리고 나중에 서로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다는데 갑발 딱 보니까 소련 장교인 거예요. 권총 딱 차고 있는 소련 장교인 줄 몰랐다고. 난도 모르고. 그 사람도 놀고 나도 놀라고. 특히 소련 장교가 그렇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신발은 한 짝 없지. 동양인지 여기 말이야. 밤에 말이야. 권총집 선에 갈만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궁지에 몰려오면 극한 상황이 되면 평시에 몇 개 종합대학만한 능력이 나온다. 우리 한국이 발전된 거는 못 살았다는 그 능력. 6.25라는 대참변이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분발력, 뭐 살아야 된다. 이래서 필리핀보다 그 편안한 나라보다 더 잘 살아야 그런 말인 것처럼 그 상황에서 탁 지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살놈인 것도 있겠죠. 당황한 게 아니라 러시아 말로 그랬죠. 부이스트라. 당신이 너무 빨리 몰아가지고 그만 신발이 하나 뚝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 이상하게 신발 한 짝 없는 것이 이상하게 본 것이 자기 죄가 된 거야. 소련 장교하니까 니나다. 이 집인 있지. 미안하다고 말이야.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 미안해가지고 그럼 다시 가서 신발을 주술러 가자는 게 해서 괜찮다고. 니나다 괜찮다고. 그러니까니 그럼 내가 당신 신발 한 짝 내가 소련 장교 신발을 하나, 구두 하나 주겠다고 해서 사실 신발 하나 살려면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신발 한 짝 놈이 쩔뚝거리면서 상점애들이라면 이상하게 고발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련 장교가 다 구두 신켜줬죠. 그 다음에 밤이 돼가지고 어디가 잘 데가 없었는데 근데 그것까지도 그랬죠. 당신 집에서 한 점 자자니까 이거 부인하고 애들이 안 된다는 게요. 그래 하여튼데 신발은 주겠다고. 근데 아파트 올라가 보니까 그날따라 쪽지선 거 보니까 자기 친정집에 가버렸대. 애들하고 당신 여기서 자게 됐다고. 같이 잤다는데. 이런 그러니까
참 극적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걸 얘기하자면 참 기가 막히는데 그런 운명을 타고 정말 하늘이 선택을 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을 더 값지게 보내야 되겠다. 또 이것이 나 하나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 처자와 2천만 동포들한테 내가 뭐 어떤 평명가고 나는 통일운동가고 나는 선교사고 그게 아니라 내 양심이 너무 이런데 은혜를 받고 너무 살아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지 않는데 내가 조금 좋은 일 하면 안 되냐. 이게 뭐 나만이 아니라 여기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니까 전 세계에 또 가는 사람이 있어. 뭐 그런 마음이 나도 조금 있어 그런지 그래서 내가 통일운동 하는 거고 북한 선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네요. 북한에 한개 군, 읍에 식당에 그냥 3개 있었어요. 국수집 하나, 여관집 하나, 그다음에 밥집 하나 이렇게 3개 있었어요. 현지 주민들은 밥 먹으러 갈 새가 없어요. 그거 가게 되면은 자기 양표를 가져가야 돼. 이 배급표를 떼야 된다고. 그리고 또 사 먹는 거 가격이 또 비싸고요. 물론 지금은 그게 없어가지고 장사가 많아져서 지금 뭐 달라졌다고 하지만 정식적으로 보면은 국가의 한 개 읍에 3개 식당밖에 없었으니 외식이라는 개념이 없죠. 리에는 아예 식당은 없고 합숙 식당, 외국 손님들이 혹시 오면은 네 합숙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게 정말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재벌 사장쯤 되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여기 외식 끝나면 병 사람 다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뭐 외식 자기가 해먹느니 사먹는 게 더 편하니까 또 그만한 수준이 되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 문화 수준 차이라고 보고 그런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인데 우리가 그 외식 문화 없던 데서 그래도 국가과학원 연구원이 그 외식 문화 없이 왔습니다 할 정도면 얼마나 수준이 그런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충격이 크죠. 우선 첫째로요. 식당에 들어가 보면요. 뭘 먹겠습니까? 이게 제일 당혹스러웠어요. 메뉴가 얼마나 많은지 밥이면 밥이고 돼지국이면 돼지국이고 국수면 국수면 그거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도 뭐 비빔밥에다가 뭐 어쩌고 비벼 먹고 뭐 냉면이 어떻고 찬면이 없고 더운 면이 어떻고 밥이 어떻고 와 조금만 식당 들어가도 야 라면에 무슨 라면 떡라면 무슨 라면 야 머리가 빵해질 것 같아요. 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너무 다양하니까 또 찻집에 들어가면 뭘 마시겠어요. 북한은 차 개념이 없어요. 있다는 거는 숭늉. 옛날에 그랬죠, 여기도. 강쟁이라고 하는데, 우드렁지를 북한에서 강쟁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물 부어놓고서는 그냥 그 아까우니까 위에서 그 우린 물 먹었다 이건데, 차 개념이 없는 거예요. 커피라는 거는 중앙당 사람도 먹어보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과학원에서 외국 갔다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과학기술 발전 때문에. 진짜 커피라는 거 얼마나 귀하냐면은, 진짜 갔다 와가지고 조금 가져와가지고는 정말 친한 친구 와가지고 커피 먹어보라고. 그 정도니 나 같은 젊은 연구사 같으면 커피 구경도 못했고요. 커피를 구경한 거는 중국에 도망갔을 때 중국도요, 공산당도요, 은행장 집에 가야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고구마 우린물 같이 씁쓸한 게 아유 처음에는 이따 걸 뭐 이렇게 유명 그 영화에 나와가지고 유명 커피 한 잔 마실래요. 그 굉장히 맛인 줄 알았는데 아유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난 커피 없이도 못 살 것 같아요. 마셔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속에서 하나하나 적응하는데 여러분들 메뉴가 많고 이 차도 많고 귀한 커피 중앙당 간부들만 먹는 커피도 여기는 공짜로 먹고 큰 충격 받지만요. 진짜 충격은 어디서 받았냐면요. 그 식당에 그 이쑤시개 있잖아요. 내가 벌써 95년도 왔을 때도요. 이렇게 싹 포장해가지고요. 어서 오세요. 이쑤시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딱 하나. 야 북한 같은 이쑤시개 그냥 빗자루 그냥 뚝 뜯어가지고 그냥 나와서 풀잎 하나 풀 줄기 하나 이거 나무가지 이렇게 하는 이게 없어도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걸 이렇게 보면서는 야 이게 자본주의 이게 풍요고 이게 사람다 이게 사람 사는 거네. 난 이걸 보고서는 우주를 다 본 거야. 한 방울을 보고서는 우주를 다 본다고요. 이게 사람 사는 거네. 네, 이걸 난 느꼈다. 물어보지도 마세요. 해외여행이 어때? 유학교 보고 해외여행이 없습니다. 있다는 거는 그는 간첩들을 파견하려 보냈지 없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거 뭐 특수한 사람 몇 명 얘기해봤자 머리 아파요. 머리가 혼란스럽다. 간단합니다. 없습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과학원에도 과학기술 발전되기 때문에 왜 그래도 나가는데요. 다 갈 때 그래요. 보이베에서 그래요. 당신 외국에 한번 갔다 오면 딱지 붙습니다. 여시찰 대상입니다. 왜요? 외국을 봤기 때문에 너는 사상이 변할 수 있는 놈이야. 체크를 해놓는다고요. 이 정도로 무서워한다고 북한이. 강성대국이요? 무슨 강성대국이에요. 외국을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갔다 오기만 해도 체크하는 나라에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당한 나라가 그렇게 이렇게 자꾸 나가는 것도 무서워하겠어요. 탈북 생활 자체가 해외여행이 돼버렸죠. 야, 탈북하면서 고생하면서도 한쪽으로, 야, 세상에 외국 올라와봐. 외국 사람하고 얘기를 해봐. 외국 사람하고 일해봐. 외국 음식을 먹어봐. 외국 옷을 입어. 그 낙후한 중국. 그때 90년대 중국사 조선족들이 남조선보다 30년, 50년 뒤떨어졌던 중국도 그렇게 천국처럼 다 겪어보면서, 야, 고생해도 정말 외국이 이렇구나. 소련 넘어가서 소련 망했다 해도, 야, 망해도 뭐 이렇게 많냐? 뭐 이거 망한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남선 오니까 이건 뭐 천국인 게 맞죠. 조선족들이 많이 맞는 거예요. 근데 제발 여기서 자살이 어떻고, 제발 뭐 우울증이 어떻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싶으면 중국만이라 좀 갔다 오세요. 가가지고 북한이라도 좀 가진 못해죠. 갈 수도 없지만요. 북한 바라보면서, 야, 내가 천국에 있구나. 내가 죽기 전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거 좋은 일 하세요.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게 만들어요. 좀 끌만하면 사상학습 합시다. 조직생활 합시다. 한영대에 가야 됩니다. 사람을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아이슈비츠 가천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해요. 거기 나와가지고 그 심리학 박사가 쓴 책 있잖아요. 유명한 그 심리학 책 아니에요. 가장 특징은 아이슈비츠에서 자살률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아이슈비츠는 자살할 때 당장 죽은 것보다, 야, 뭘 좀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좀 쉬어야 되겠나? 어떻게 하면 따뜻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에 자살 생각이 없는 거야. 바쁘세요. 그러면 건강해지고요. 정신도 건강해지고요. 거기 더 좋은 거는 남을 좀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이웃을 돕는다는 게, 특히나 우리 동포들이 저렇게 굶어 죽고 저렇게 맞아 죽고 저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동족이에요. 우리 이웃이에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연애, 춤, 뭐 놀이, 뭐 당구장, 이 문화라는 거는요, 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자살해 죽을 새도 없이 일하고 들어오면은 일하는 게 다 육체적 노동이니까 제대로 못 먹었지 피곤해가지고요, 자는 게 가장 유흥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농민들은 열흘에 한 번 쉬는데 우선 피곤해서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거기도 연애도 있고 놀이도 있고 조금 생각이 좀 술도 있으면 술도 먹고 빈도가 낮죠. 그러니까 여러분 100번 할 수 있다면 그쪽에서는 한 번 하는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뭐 탈북자들이 얘기하는 거 북한에서 춤추는 거 우리 같이 그런 거 정말 여기서 100번 할 거 거기서는 겨우 한 번 한다고 이해하시고요. 여기는 공원도 많고 놀이할 때도 많고 호텔 말고 모델도 있지. 여기는 놀러 갈 때 얼마나 조용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북한 그런 거 없어요. 호텔 들어가 본다는 건 일반 백성들은 평생 가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다고요. 있다면 옥수수밭에 들어가야 돼요. 연애 오려고 해도 산속에 들어가든가. 물론 평양 같은 데 공원도 좀 있기는 있는데 그건 특수한 사람 거지 일반이 아니에요. 여러분 혁명을 위해서 말해요. 여자들은 말이야 28살에 시집가고 남자들은 30살에 시집가 장기 가시오. 뭐 또 이랬네 또. 그러면 또 대학생 때 열어나면 퇴학시켰다는데 중학생이 연애 걸게 되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볼 정도로 욕을 하고 문제를 세우니 이 분위기 이런 사회 분위기에다가 여유가 없죠. 그러니 이 문화라는 걸 사실 문화가 없다고 봐야 되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세요. 술이 어디서 생산되는 줄 알아요? 곡물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물론 화학주. 그래서 화학주까지 먹어요, 북한에서. 잘못 먹어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니까 술, 담배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없다고 봐야죠. 담배라고 해서 여기처럼 다 이렇게 마리 담배. 거기는 다 이게 뽕초라고 그래요. 이렇게 신문지에다가 가루 같은 거 담배 썰은 거. 그거 피우는 게 기본이에요. 그것만 해도 최고예요. 그 한 대만 주면은 그냥 아유 다 해결돼. 그래가지고 뭐 초소나 뭐 단가문화에 뭐 담배를 한 보로 갖다 준다. 이 와이로 될 정도로. 금년하는데 금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막 피워요. 그냥 자랑하게 피우는데 김정인 보세요. 김정은이 사람들 유치원 가서 담배찌라고 한다는 거 보세요. 그 수령이 그 정도니까 북한에 담배 피우는 사람. 와, 담배 피우는 사람 오히려 우르르 먹을 정도지. 야, 그건 담배 냄새 좋구나. 야, 이 정도예요. 해롭다. 여기 생각이에요. 물론 그래도 해로운 건 얘기는 하지만요. 그것이 위신이고, 권위이고, 멋이고, 뭐 이런 거예요. 여자하고도 연애 걸다가도 담배가 딱, 이 남자 반수 있네. 뭐 이렇게 보일 정도로. 담배 연기 여자에다 훅 불어주면은, 아유, 우리 남편 남자 같네. 뭐, 여기서 입싸만데 때릴 거라고 아마. 네, 그거는 뭐 북한도 낙후하지만 세계의 흐름에 이렇게 쫓아가요.
대체로 한 3년, 5년 뒤쳐져가지고 이렇게 쫓아와요. 한 5년쯤 뒤쳐져가지고 일반 평민한데도 이렇게 퍼져요. 퍼졌다라는 시간도 5년 걸린 데다가 그 퍼지는 기구는 또 그만큼 뒤떨어진 것들이죠. 대체로 중국제들. 뭐 근본 차이를 말씀드리죠. 스마트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외부하고 절대로 연결 안 돼 있어요. 외부 연결되면 망하는 거죠. 거짓말하고 수령님 다 탄로나니까. 6.25 전쟁도 김일성이 일으키는 다 탄로나죠. 백산 태어난 것도 다 가짜 탄로. 그러니까 절대로 외부하고 연결 안 돼 있다. 그 스마트폰만 아니라 라디오는 아예 없앴고 텔레비도 그렇고. 인터넷 네트라고 하는데 안에서만 돌아가게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안에서 돌아가는 가만 놔두네 보입에서 다 도청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감옥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기 와서 놀란 건 뭐냐면요. 지구촌이란 말이 맞는 거예요. 미국하고 여기서 그냥 다 화상통화도 아니, 처음에 이메일도 굉장히 난 놀랐댔어요. 처음에 왔을 때 이 삐삐 찬 거 보고 막 강연 다닐 때 막 그런데 금방 2, 3년이 바뀌더라고요. 꼭 뭐 어느 나라 안 가도 뭐 지금 순간에 다 돼요. 은행도 다 돼요. 모든 게 다 돼요. 뭐 외국에 다닌다는 것도 물론 그것도 감이 다른 건 있겠지만 그냥 보자면은 오히려 편집 잘 거 보는 게 이해도 쉽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여기는 정보화가 완전히 지구촌 됐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 화성까지 간다고 지금 한파인데 북한은 지금 저거 어떡할 거예요, 저거. 일제시대보다 더 한심한 봉건시대보다 더한 폐쇄국가가 있는데 저거 망하죠. 저런 나라를 우리 조국이라고 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저거 구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개 다 한순간이 아니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탈북은 내 인생의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딴 세상. 내가 33살에 도망쳤는데요. 그 고생을 했지만요. 탈북 4년, 탈북 대학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 인생의 혁명이 완전 혁명이에요, 혁명. 북한에서 아무리 발전되고 거기서 박사가 됐든 뭐 당전에 비서가 됐어도요. 여기 노숙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 수령이 노예예요. 노예하고 여기 자유로운 노숙자하고 비교가 돼요. 다 가지고 있어요. 오토바이도 있어요. 오토바이 탈 일이 없어 지금 세워놓고 자전거 지금 속대나 있어요. 물론 남이 타던 거 다 준 거지만 여기 버리는 거 가지고 있는 나는 부자예요. 북한의 한 개 군에 승용차가 석 대밖에 없어요. 군수, 당비소, 경찰서장, 그다음 경영위원장, 그 집차, 3명 집차고 승용차, 에어컨도 안 나오는 차예요. 그런데 여기는 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데 트랙터 내가 73마력 가지고 있는데 28마력짜리 한 개 뒤에 한 개 농장에 한 개 리가 농장인데 그래서 두석돼 있어 28마력짜리. 난 73마력짜리 그 제 한국 농민들은 작은 거예요. 여기는 100마력짜리 넘지 않으면 트랙터를 보지도 하더라고요. 여기 한 개 농민보다도 한 개 리보다도 못해 북한은. 이런 격차예요. 여민들은 그렇게 부자라고요. 빈부격차라는 게 원래 공산당이 더 격차가 일어나는 게 신분격차에다가 뭐 격차는 더 일어났는데 근데 격차를 따지고 보면요. 그 신분 높다는 중앙당 비서도 수령님이 노예예요. 더 바늘 방석에 앉아있다고. 언제 뭐가 지나갈지 모른다. 근데 뭐 승용차 벤츠도 주고 뭐 중앙당 아파트도 주고 뭐 의리하게 주는 것 같지만 자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고 격차라는 게 별 어떤 의미에서 노예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부자가 언제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옛날에는 제일교포 외국에서 뭘 보내준 부자가 됐어. 왜냐면은 아예 한 달 월급이 여기 한국 돈 1,000원이야. 10만 원이면 1,000원이면 어떻게 돼요? 10배, 100배 월급이에요. 100배 월급이라고. 그러니까 외국이라면은 풍요한 거야. 그래서 북한의 부자는 크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교포, 그 다음 소련 갔다 온 벌목공들. 그건 한심하지만 그래도 외국 갔다 오면은 소련도 한심한 날에 갔다 와도 텔레비도 있고 뭐 재봉도 사고 사진기도 사왔다는데 그 다음에 90년대 들어가지고 탈북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2000년 들어가지고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 가족이 최고요. 이렇게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김정은이가 지금 국경을 봉쇄할 만하죠. 이거 헐벗고 굶주린다고 욕을 해놨는데 이건 도망간 놈들이 돈 보내주는 게 말이 아닌가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개성공단도 그래서 없앤 거예요. 금강산 관광도 그래서 없앤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계속 여기 남조선은 헐벗고 굶주립니다. 이렇게 선전에 세뇌해놨는데 그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은 금강산 관광을 하고 그 공화국 사람들은 관광 못해요. 금강산 가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여의도 없어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개성공단에다 공장을 줘가지고 그 공화국 사람들 가서 일을 해. 그게 누가 산 거지예요? 누가 산 거지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미치는 거예요, 이거. 남한하고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경의선 뭐 지금 철탑까지 다 무너뜨렸더라고요. 개성공단 다 앞세고 몰래 다 뜯어가지고 완전히 나강도처럼 굴잖아요. 사실 본질은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남한이 훨씬 잘 살아난다는 걸 알면 이게 무너진다. 물론 많이 퍼지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체험한 건 또 다르잖아요. 신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험한 사람들은. 남조선 사람하고 같이 일해보고 남사람 보니까 키 빠지고 잘생겼죠. 신사적이죠. 남선 제품 좋죠. 관광 오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이산가족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다 했다간 큰일 나는 거야. 딸을 북한에 두고 올라만 남한 엄마가 금강산에서 만나는 걸 텔레비에서 봤어요. 그 딸하고 남선 엄마하고 만나는데 거기서 다 선택된 사람들, 잘된 사람들만 데려가. 박사, 장장, 공장장 이런 사람만 뽑으면 온 건데도 딸이 더 늙었어. 6개월 동안을 교육시키면서 밥 잘 먹인 거예요. 그렇게 데려오 나온 것도 엄마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딸이 돌아가서 말은 못하겠지만 누구한테는 말할 수 있어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남편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보, 우리 오마니가야 나보다 더 젊으시야. 헐벗고 굶주린다. 나보다 더 젊으시야. 남편이 또 형님 어디가 얘기하지 말라요. 야, 우리 옆에 남선 어머니 만나더니 글쎄 자기보다 더 젊었다고 그래요. 그 형님은 또 아버지 어디가 얘기하지 말라요. 또 아버지는 여보, 이 말이 쫙 퍼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나본 사람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는 요 100명 이런 건 통제할 수 있거든. 근데 이산 가족이 10,000명 된다고 합시다. 들어서 그 다 만나게 되면 가족이 5명씩 5명이 또 퍼뜨리고 또 5명이 퍼뜨리면 이 현실로 만난 사람. 그러니까 우린 딴 나라로 살겠다고. 그거 맞는 얘기예요. 다 같이 가난한데 저 집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나. 저기서 고기 냄새가 나. 본능적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본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심술이 난다고. 누구나 같죠, 이거. 저 배급 똑같이 사는데 저놈은 어떻게 돼서 고소한 냄새가 나? 어떻게 돼서 쌀밥을 먹어? 비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조사 들어가고. 없어도 걸판이에요. 부패사회에서는 권력기관이 보였는데 생트집 잡는 거야.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그냥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래도 반을반성이 있는 거예요. 이은영이라고 꼽히는 바다라고 탈북자 중에서 가장 성공한 여자예요. 40억 부자가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주석단에 올라간 여자 있잖아요. 그 여동생이 최근에 탈북이 왔는데 장사해가지고 또 언니가 보내준 돈 가지고 장사하는데 복가스를 불어내가지고서는 다 가져갔다 오잖아. 죽어요, 죽어. 탈북자 하나는 부자였는데 야, 이 쌍이 여기 있는 것보다 나가야 되겠다. 탈북 온 게 부자도 부자답지 않은 거야. 언제 당할지 모르는 거야. 장성택도 똑같아요. 그러니 살겠어요, 이게. 여기 부자들은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 살아야 된다고, 부자일수록. 전국뿐만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 심술에다가 감시에다가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난다고. 북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위안을 삼고요. 북한 얘기가 결코 먼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 안에서는. 그런 의미로 이런 얘기를 좀 다시 들어주셔서 관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북한이 60년대 잘 살았죠. 근데 어떤 분은 70년대까지 잘 살았다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우리가 남한보다 그때 잘 살았나. 저는 직접 북한에 살았지만 남한에 또 안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60년대, 70년대 그때 대한뉴스라고 나온 게 그때 영상들이 기록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상상해봤죠. 우리 북한에서 60년대, 70년대 이걸 살아봤으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한국의 70% 정도가 북한의 평균 수준보다 좀 높았고요. 거기서 한 20% 내지 25%가 북한하고 평균 수준이었고요. 거기에서 한 5% 정도가 북한보다 더 못 살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은 언론이 개방돼 가지고요. 그 못 산 사람에 대한 그 집중도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자꾸 얘기하다 나니까 어려운 걸로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됐더라고요. 이거 새로운 견해예요. 저는 연구원으로서 아주 치밀하게 분석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국력상의 해방 후에 일제 식민지 통치 상황에서 북한 쪽에 다 공업시설, 전기시설, 그게 여기 농업지대였으니까 그걸 인계받은 그 후가로 해가지고 북한이 좀 잘 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쪽에서
이 내 것이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에서 이렇게 축축 나온 건 60년대도 여기서 뭐 살았다고 하지만요. 그 대한뉴스 보니까 커피집도 있고요. 택시도 돌아가고요. 시장에서 뭐 별걸 다 팔아.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북한에는 그때 장마당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 북한이 60년대 잘 살았다는 게 뭐냐면요. 배급을 절대 줬어요. 식량 배급. 그 하나 비교해 보면은 왜 북한은 택시나 이런 게 다방 이런 거 아예 없었어요. 60년대 말에. 그러니까 잘 살았다는 건 배급인데 그거 외에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월급을 주면은 그 가치가 좀 있었어요. 60년대는 이렇게 상점에 들어가면은 사탕, 질질 녹는 왕눈깔 같은 사탕 그런 거라도 사탕 가루라도 이런 걸 살 수 있었어요. 뭐 기름이라도. 근데 그거 산다는 거는 뭐 기름 그냥 한두 병 사면은 월급이 없어질 정도고 사탕 한 10꽉 사면은 월급이 없어질 정도의 가치지만 그래도 그 월급 가지고 상점에서 질 낮은 거라도 살 수 있었던 것이 60년대 말까지였어요. 그다음에 70년대 들어와가지고는요. 배급제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배급제라는 거는 물자 굉장히 어려운 나라에서만 하는 겁니다. 전시나 북한은 평화시에도 식량을 배급했고 60년대 잘 살 때도요. 70년 들어오니까 물건 자체도 이렇게 상품도 배급제도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옛날에는 마음대로 가서 식사 먹을 때 이젠 제한이 있는 거예요. 손님은 300명인데 100명밖에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배급 줘가지고 배나 불었나요? 아니에요. 딱 사람 몫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제 부부가 있다. 대체로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하느라고 대체로 부양가족으로 일을 못해요. 그만큼 애들 손이 많이 간다고요. 대체로 아버지가 일을 하는데 아버지는 일한다고 해가지고 700을 줘요. 하루에. 근데 집에서 노는다고 해서 300을 줬다고요. 엄마들은. 그다음 애들도 300 줬다고요. 그 300이라는 걸 쪼개 먹으면요. 간식도 없지. 굉장히 배고프다고요. 지금 한국에 오니까 고양이처럼 이렇게 조금 먹더라고요. 이상하다 했는데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름도 있고 오히려 밥을 적게 먹을 정도로. 근데 북한은 밥밖에 없는 거예요. 김치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것만 타고 애들하고 엄마, 애들 한창 자랄 때 어른만큼 먹는데 거기다가 손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딱 자기 식구에 해당해서 배급을 줬는데 손님이 오면은 자기 밥을 떼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북한에서 아무리 이제 시집간 딸네 집에 갔다 부모가 하루 천하예요. 3일 있으면 눈치 보인다고요. 일주일 있으면 그건 정말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자기 먹을 걸 최대한 싸가지고 간다고요. 그래야 인사가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심이 나오겠어요? 인심이 나오겠나고요. 그래서 그걸 지표로 보면은 1972년대에 국력 지표가 북한을 압도하기 시작했다고 나오더라고요. 72년도에 벌써 북한의 총생산을 압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 공산권의 이 국민총소득 이 지표라는 게 아주 거짓말이 많아요.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그 발표한 거 가지고도 한국이 72년부터 압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는 아예 한국보다 못했다고 봐야 되고 60년대에 좀 나섰다라는 것이 골고루 배급 주는 게 돈 가지고 상점 들어가서 그래도 질 낮은 상품이나 식품을 살 수 있었다. 근데 남한은 왜 못 살아? 그 북한 평균의 5% 밖에 안 되는 사람 아주 극빈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왜 또 나나 보니까 여기가 복지제도가 그때 형성 안 돼가지고 진짜 아프거나 그다음 노동력이 없거나 부모가 빨리 죽거나 이런 사람들이 비극이 여기 언론이 자유되니까 자꾸 그게 또 부풀어져가지고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처럼 북한도 그거 가지고 또 선선하다 하니까 남한을 정말 불쌍하게 생겼다는데요. 그런 현상이에요. 북한 사람 상상으로는요, 그래서 배급 줄 때, 그 김일성 그때거든요. 그래도 60년대 제일 잘 살았어. 그 이후에 그런 때가 없었다고요. 70년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강 끝더라고요. 80년대 쭉 내려가다가 어느까지 90년 들어가지고는 그 배급, 식량, 옥수수 배급도 못 줘서 사람 300만이 굶어 죽는 단계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 피크 치고서는요, 70년대부터 계속 하강 걷어서 마저 90년대 김일성 사망할 때 완전히 배급이 끊겨서 수백만이 굶어 죽는. 그래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렇게 계속 그렇지 않아요. 국가가 배급을 안 줬으니까 대량 굶어 죽은 수백만의 굶어 죽은 그 효과로 경험으로 와 수령님이 주는 게 아니네. 국가가 주는 게 아니네. 배급은 안 주는 거 확실하잖아요. 그 죽음의 무리 죽음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네. 장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시 쪽에서는 장사하고요. 농촌 쪽에서는 개인 떼기밭, 개인 농이나 같은 거예요.
이걸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에서는 이거 집단주의 내놓고 이 개인주의를 허용 안 하거든요. 근데 당국은 왜 이걸 또 허용한 게 아니라 묵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급도 못 드는데 그것까지 막으면은 다 굶겨 죽으니까. 그래서 저기 저절로 자연스럽게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권이지만 그 내부의 북한 사람들은 개혁을 한 거예요.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부자 정권을 잠식당할까 봐 화폐 개혁을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그 저절로 사는 걸 도와주지 못할 망정 국가가 망할 것 같아서 국가 통치력으로. 그런 나쁜 놈이 나라라고. 배급 안 줬으면 말이에요. 반성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그 시장 경제 개인 장사 개인 떼이밭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김정은 정권도 이 흐름에 그냥 매몰되고 맙니다. 언젠가가 문제지. 공산권이라고 해서 물론 낙후하지만 낙후하다고 해도 어떤 면에서 또 앞선 면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모든 걸 국가 소유니까. 그러니까 수령의 명령이면 다 하니까 저 자동차 트랙터 만들어 하면 만드는 거예요. 헬기 만들어. 그래서 북한이 더 먼저 만들었다. 58년도에 있잖아요. 트랙터 자동차를 먼저 만들었어요. 68년도에는 김일성이 비행기도 만들어 해가지고 이 쌍날개, 러시아에서는 우뚜바라는 비행기 있어요. 양옆 날개 2개짜리 있죠. 이게 바람개비 들어가고요. 그걸 68년도에 시도했다는데요. 그 헬기도 그때 시도했어요. 예, 그거 내 왜 정확히 안 하면은 내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반도체 공학 하고 싶어서 북한의 최고 기술대학인 김책공업대학 반도체공학부에 74년도 갔었어요. 우리 반도체공학부 학부장이 여자더라고요. 여자 시키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원래 공학 학부장이었어요. 근데 68년도에 김일성이가 비행기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그 북한은 산이 많으니까 헬기 만들어! 해가지고 명령이니까. 그래서 반도체 공학부쯤 되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뭐 소련제 다 모방까지는 다 했어요. 근데 비행사들 보고 타라니까 비행사들은 안다고요. 소련제도 지금 떨어지는 판인데 북한 그거 누구 다 갖다 오겠어요. 그러니까 학부장이 자기가 설계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고 딱 탔는데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800m, 정확히 800m라고 하더라고요. 800m에서 이 곡축 있잖아요. 이 프로펠러 곡축이 딱 부러져서 통째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 인재가. 그러니까 다 흉내내도 이 비행기나 트랙터, 자동차도 다 흉내내도요. 이 금속 재질 있잖아요. 이 열처리 기술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재질, 금속 재질이나 그 열처리 그걸 사와야죠. 그런 거는. 김일성이 중학교 2학년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통째 해라 하니까 한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트랙터도 먼저 만들었다는데요. 그 트랙터 소련제 갖다가 모방해서 만들었는데 첫 시범을 하는데 앞으로 가는데 후진을 막 가가지고 그러면서 또 수정해가지고 먼저 시작했다고요. 반도체도 먼저 시작했고 어찌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다는데요. 내가 그때 70년대 간에 반도체 공학부 우리 반도체 공학부 학생들만 반도체 공장에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비밀화하고요.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김책공업대학 최고 기술대학이었는데 반도체 공학부하고 핵물리학부가 제일 셌거든요. 그게 제일 중심 학부였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뭔가 하게 되면 동기부여주고 너 정말 부자가 되고 발견하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다 뒤처진 거예요. 모든 면에서. 내가 김책공대 시험 치러 가는데 74년도 가니까 지하철 그때 개통돼서 다녔거든요. 거기 아마 72년도에 개통됐을 거예요. 김일성 60도를 기념해가지고 만들려 하면 만드는 거예요. 그게 소련식이에요. 모스크바 가니까 모스크바도 막 100m, 200m 이렇게 북한은 더 깊이 들어갔다가 전쟁 때 하도 제공권이 없어가지고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군사 목적으로 사실은 행군을 갔죠, 먼저는. 시도를 먼저 하던데요. 위에서 수령님이 하라면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발전됐다. 그렇게 보기엔 좀 다른 문제예요. 군사적 목적, 그 공산권의 통치력, 독재자의 명령 한마디면 다 되는. 그건 상업화에 관계없어요. 기술 수준이 안 된데도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동차도 심지어 포크레인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을 했는데 내가 82년도에 락원 기공장에서 만든 거 북한에 락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 평북도에. 포크레인을 우리 까또 흉내내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그냥 퍼지는 거예요. 고장나가지고. 그 운전수를 만나본 기억이 나는데 내가 전문학교 때는 기계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어가지고 이런 말처럼 우리나라 대단하다고 이 포크레인을 다 만들었다고. 거기서 굴착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운전수가 지금 뜯어놓은 걸 지금 수리하고 기름 잔뜩 묻혀가지고 얘기하는 게, 용사도 뭐, 야,
이거 내가 진짜 물어봤는데요. 이게 뭐 우리 주체라는 정신은 좋지만 유압이 다 터지는 거예요. 유압이라는 거 이 관 있잖아요. 그 간단한 건데도 터지는 거예요. 여기 재질이 그 간단한 것 같지만 그 기술 수준이라고 여기 유압이 막 터지는 거예요. 야, 이런 거를 사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뭐 좀 돌리면 툭 터지고 이것도 좀 툭. 일할 새가 없다고. 북한의 무기도 똑같아요. 지금 군사 패러들 해가지고 뭐 미사일 만들고 원자탄도 만들고 수소탄도 만들고 최고의 병기는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했다고 그러거든요. 북한에서. 선진국에서 한 건 다 했다고 그래요, 지금. 근데 그게 까보세요. 시제품이에요, 시제품. 어찌 보면 또 가짜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첫째로 이 정책적 문제, 북한에서 정책적 문제, 이건 시스템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예. 두 번째로는 어떤 실수들을 했냐. 이 두 개가 맞아요. 제일 근원적인 문제는 소련도 그래서 붕괴된 게 이 시스템 문제, 공산주의 시스템 체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사람이 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야 된다고요.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게 움직이는 건데 인간 이 경제 사회라는 게 거기에 빵을 파는 사람이 있다. 어려운 남을 위해서 빵을 만드는 게 자기를 위해서 빵을 만든다고. 자기를 위해서 빵을 만들지만 맛있게 해서 많은 사람이 팔아먹으면 그들을 위한 거나 같다고.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다 보면은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도 나온다. 우리 한국 속담에 쌀떡에서 인심난다. 뭘 남아야 좀 퍼주잖아요. 한국 와 보니까 정말 자선단체 많고요. 넘치다 못해 외국도 도와주고 넘치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으니까 북한은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얻어먹는 것도 지금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농업 문제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소련 비교해보자고요. 소련은 다차라고 별장을 준 게 있어요. 이 외곽에, 모스크바 외곽에. 거기 가게 되면 다 농사져요. 왜? 소련 체제에서도 식료품이 풍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 큰 나라도. 소련이 그런 형편이었다고요. 근데 그 다차 개인 농땅이 소련 총 경지 면적, 심어먹는 농지 면적의 1%도 안 됐어요. 근데 이 다차, 그러니까 개인 떼기밭에서 북한식으로 개인 떼기밭 다차에서 난 농산량이 소련 총 농산량의 25%를 차지했어요. 소련 경지 면적의 1%가 안 됐는데 25% 국가 생산량을 차지했으니까 얼마나 내 것이라는 게 대단하나 보세요. 자, 중국을 또 비교해 주겠어요. 모태동 때 내 것이 아닌 공산주의 합작사 인민공사를 한 거거든요. 그때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게 지구덩어리 같은 거 인구도 그렇고요. 그 대륙과 같은 중국에서 농사량이 2억 톤 했어요. 알곡 생산량이요. 모태동 때. 근데 등서평이가 내 것이든 개인농 정책으로 해가지고 완전 개인농도 아닌데 그래도 너희 시커는 해먹으라고 정서평식 개인농을 했는데 3년 안에 4억 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억 톤에서 4억 톤. 그 중국 대륙에서 그 15개 인구가 그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시스템의 힘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우선 첫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통치자가 중학교 2학년도 못 나온 김일성이가 통치했거든요.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여기서 다 얘기하자면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정일 그 아들이 했는데 이놈은 여자 엉덩이나 쫓아다니고 돌아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을 그래도 김성주한테 나오긴 했지만 제대로 이놈 완전히 뭐 난돌이라고 할까 망정이라고 할까 여기 일진이라고 할까 뭐 이게 뭐 지 맘대로니까 그 여자 또 가서 지금 애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걸 또 덮지 않아 가지고 애를 낳았다는 김정남이라고 첫째 아들이 그거예요. 또 김정일이가 또 심술 나가지고 암살시킨 거예요. 이런 수준의 김정일이가 공부를 좀 했다 해도 김성주가 나왔다고 해도요. 그 수준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이것도 좀 나섰어요. 이 김정은이 보세요. 아니 이거는 김정은은 그래도 체계적으로 있잖아요. 이거 후계 되는 게 한 20년 걸렸다고요. 근데 이 김정은이는 아버지가 얼핏 죽어가지고 20대 후반에 뭘 알아요? 사회교육을 받았어요. 스위스에 몰래 가짜 이름 가져가지고 몰래 공부하다가 또 들킬 것 같으니까 북한에 와가지고도 김부자의 아들이라니까 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못했죠. 제대로 된 교육도 안 됐죠. 이런 게 통찰하는 게 김정은이가 딱 아버지 죽은 다음에서는 잔디가세요. 안지민들은 지금 잔디갈새가 언제 있어요. 잔디갈새가 옥수수 하나라도 심어 먹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스키장 만드세요. 아니 스키 탈 힘이 어디 있어. 저는 너무 살이나 뚱뚱해가지고 너나 해 먹어라. 너 살이나 깔아. 일하는데도 지쳐가지고 지금 그런데 언제 여유가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게 개방돼가지고 외국 사람이나 들어가서 더위나 보름전 딱딱 틀어막혀가지고 말이에요. 자기네 거짓말하는 거 들킬까봐 말이에요. 백두혈통 무슨 백두혈통이에요. 아버지가 무슨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김정일 백두산에다가 정일봉 만들었다. 거양증. 이런 사기치고서는 항일해가지고 나라를 해방시켰다고 이런 사기치는 게 가지고 나는 그 3대 손자예요. 이거 해먹으려면 개방을 못하는 거야 또. 개방을 해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 이 악수인 거예요 이거는. 김일성 때도요 뭐 알지도 못하는 것이 주체공업, 주체비난론 해가지고 하나만 얘기할게요. 비난론이라는 것이 북한 그 이승기 박사가 만든 건 맞아요. 발견한 게 맞는데 우리 나일론이나 이런 섬유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석탄하고 석회석에서 이거를 전기 아스 해가지고 있잖아요. 카바이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그런 카바이트를 만들려면 가스가 나와요. 그걸 해가지고 가스를 또 해가지고서는 그걸 합성해가지고 이 지금 화학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비난을 만드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제품 자체 비난론도 좀 문제가 있지만요. 이 철을 만들면은 한번 빨리 하면은 훌쭉 줄어요. 10cm짜리가 막 5cm를 막 줄어요. 그게 어떻게 쓰겠어요? 질겨가지고 밧줄이나 겨우 할 정도인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데 이 생산 원가 굉장히 들어요. 비난론은 이 석탄하고 석회석하고 아스 시켜요. 이 아스라는 거는 전기 아스거든요. 전기가 엄청 먹는다고요. 그 전기로 아스시켜가지고 그 돌덩이를 녹여가지고 합성시켜가지고 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거 하느니 원유해가지고 제가기 하는 게 훨씬 싸게 먹고 그 다음에 이 섬유도 좋고. 근데 김일성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주체 사상해가지고 주체 경제 정신밖에 없는 거야 이놈은. 하라고. 그래가지고 비난론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원래 함흥에다가 2만 톤 능력을 했는데 10만 톤으로 순천에다 하라는 게 평안도 순천. 내 순천에 있었다고요. 온 나라 재산을 몽땅 다 거기다 또 투자했네. 그 될 게 뭐예요 그게. 될 게 뭐예요. 그 원가도 안 맞고. 그게 아니면 산소주의법을 해가지고 카바이트를 만드는 거 새로 발견했다. 그건 실험실 조건에서 산소주의법. 그러니까 전기가 많이 먹으니까 산소를 주입해가지고 석탄하고 석회석하고 해가지고 카바이트를 만든다. 실험실 조건 되는데 대량 생산하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돈이 없는 나라에 그거 투자를 하고 애를 먹었다고요. 또 하나 실수는 뭐냐면요. 정말 악수던 것이 88년도에 한국이 88 올림픽 하지 않았어요. 그래 대성공했다고요.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이 하는 올림픽을 했다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공산권이 망했거든요. 확실히 시스템 하나가 저렇게 거지 같은 나라가 이렇게 됐네. 소련도 다 봤거든요. 공산권도 봐보고. 이 공산주의 잘못된 거야.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야. 그래서 저절로 붕괴된 거네요. 1년 만에. 89년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대. 90년 들어가서 싹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때 89년도인데 올림픽 남조선이 하는 거 보고서는 그 흉내 내가지고 우리도 알아! 이 공화국의 위신을 좀 높이라! 해가지고 89년도에 마침 그 공산권이 추진하는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돈도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거를 평양에다 유치한 거예요. 근데 그 유치할 때 우리 농업과학원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지금 외국 놈들이 들어오는데 말이야. 아이 소고기 우리 큰 것도 뭐 그것도 없어서 우리 못 먹는데 송아지 고기 만문한 걸 먹는데 송아지를 고기를 대라는 거야. 북한에 그런 소고기가 있나 이거. 소고기 하나 되는 것도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행사하는데 없는 나라에 더 시구랑책 받으려고. 하나만 또 더 얘기할게요. 네, 요거는 남한과 관련된 84년대 전두환 때인데요. 북한이 잘 산다고 계속 옛날부터 도와준다고 그랬다고요. 네, 이게 정치 선전으로. 북한이 그때만 해도 통상적으로 아직 남한이 얼마나 발전된 거를 듣긴 듣지만 그 실감을 못 해가지고 그때 한국이 여기 수해가 났다고요. 수해 난 거 해가지고 우리도 공화국에 뭐 도와준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자랑, 공화국이 우월하다는 걸 지금 옛날처럼 생각하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선전들이 했는데 전두환이가 따라가도 받자고 했으니까 쪽팔린 거네. 안 주면 거짓말이 된 거네. 그래가지고 없는 쌀, 세멘트, 강제 뭐 해가지고 털어보는데 내가 하나만 얘기할 거기서 쌀. 옥수수는 여기 사람들 안 먹는 줄 알고 또 옥수수는 안 보냈어요. 쌀을 보내는데 북한은 이제 신쌀밥, 입합이라는 게 여기서 신쌀밥인데 그 입합 먹는 게 북한은 생일이나 겨우 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입쌀을 보내야 되는데 입쌀이 씨야지. 그래서 그 이호 창고라고 그 전쟁 물자 보관하는데요. 전쟁을 할 때 먹는 쌀이 없어가지고 현물이 없어가지고. 그걸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내려고 하니까 이 분석을 해본 거예요. 우리 농업관에서 운동하니까
혹시 또 농약이 있거나 이러면 망신이니까. 우리 농업과 안에 의뢰한 거예요. 농화학 용수가 있어요. 우리 농업과 안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 쌀룬 있잖아요. 여기에 그 제초제 농약 성분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또 3등분이가 깎는 거 있잖아요. 그 몇 등분까지 깎느라고. 그리고 깎으면서 야, 우린 잎살도 모르는데 남순 괴뢰도 나는데 왜 이걸 갖다 주는 거야? 이거 하면서 그렇게 해서 보냈다고. 그 천도 좋은 거 보냈거든요, 북한에서. 그 북한에서도 영상 나왔댔어요. 판문점에서 그 인계받을 때. 북한에서 직접 본 거예요. 쌀을 탁 뽑더니 이거 1979년 쌀이구만요. 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그러니까 전략물자가 무거웠던 거를 깎아서 보낸 걸 벌써 금방 아는 거예요, 벌써. 그때도 놀랐다는데요, 우리가. 북한 생중계니까 우리가 봤거든요. 근데 그 5년 된, 여기는 햇살도 쌀에서 2000쌀이냐, 전라도 쌀이냐, 쌀에서 쌀을 골라 먹는데, 5년 묵은 쌀을 누가 먹겠어요. 아이고, 시바른 냄새 난다고. 아유, 맛대롭다고. 개 주셔도 잘 안 먹는다. 80살인데 쌀을 뭐 있는 거 다 털어버리라고 북한은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하튼 심대한 타격은 받았어요. 근본적으로 망한 거는요, 네고시아는 공산주의 시스템 때문에 망한 거고요. 거기에 독재자, 수준도 없는 놈이, 사회생활도 못한 놈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게 제대로 될 게 뭐예요?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이거. 그런 실수, 통치자들이 실수를 두 번째로 보면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 수령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를 따르는 놈들만 요거 뭉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잘 살았어? 옛날에 뭐 했어? 뭐 했어? 하는 건 다 그건 차별하는 거. 등불을 그렇게 나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똘똘 자기만을 위해서 뭉칠 수 있는 계급, 자기만을 받들 수 있는 거기서 또 핵심들.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완전히 수령님만 보면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상이 되면 완전히 독재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로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건 망가지는 거예요.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기호. 진짜 살아보면 정말 불평한등해요. 신분지대예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토대가 나쁘면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간부가 될 수 없어요. 정권만 유지하려고 생각하니까 그 상관없는 거예요. 남들은 걸어 다녀야 되고 저 간부들은 승용차 타고 돼요. 그 수령님은 고기에 고기를 골라 먹고 전 세계 맛있는 건 다 걸러 먹고 굶어 죽어. 옥수수 없어서 굶어 죽는 거 밑에 있는 게 대중은요. 이렇게 되고 만다고요. 여기는 얼마나 여자들도 당당하잖아요. 남존여비 가장 심한 건 어찌 보면 북한이에요. 시잡을 안 씌웠을 뿐이죠. 아주 여자들 우습게 본다고요. 그리고 평등됐다는 거면 하향 평준화. 내려가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이렇게 300만이 굶어 죽을 정도로 이런 사람은 많아지고 극히 특수. 수령님은 완전히 그 북한을 자기 거고 그 밑에 꼬봉들은 그것도 노예긴 노예인데 그래도 너 내 말 듣어 하고 벤츠도 주고 여자도 너 데리고 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통치하는 거라고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중앙당 있었어요. 그것도 대남사업부 사무총사 있었어요. 중앙당 아파트가 어디 있냐면요. 창광거리라고 조선농장 중앙위원회 창광거리 완전히 중앙당 아파트라고 거기는 진짜 여기 뭐 강남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진짜 일제 설비를 해가지고 집도 크고 벤츠도 타고 다 그래요. 근데 그 중앙당에서 제대 은퇴되니까 전전하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되는지 저리 가야 되는지. 승용차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집 아니에요. 내 결혼식 때 오셨더라고요. 내가 줄 게 없어 옥수수 병을 주는데 뭐 중앙당 간부니까 가져갈까 그러니까 작은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야 고맙다 야. 너 아버지가 중앙당 사람이지 우리 가족은 배급 탄다 우리도. 손님이 자꾸 찾아오는데 배급이라는 게 아버지 거 있고 우리 거 주지 나는 일도 안 나간다고 300 주니 그거 다야. 조금 중앙당이라고 조금 입살 줄 뿐이지 손님은 매일 게 없다. 너 옥수수 한 병이 있으면 야 이거 옥수수 국수라도 줄 수 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여보 당신 이거 쳐. 중앙당 사에 거 치고 가더라고 작은 아버지가. 여기 옥수수 여기 개도 안 먹는 건데 여기는 빈입은 맞지만 잘 사는 사람 잘 살아져가요. 못 사는 사람도 올라가는 거예요. 사회 자체가 올라간다고요. 못 사는 사람도 자영 타잖아요. 중앙당 비서도 못하는 걸 자기 것도 아닌 걸 여기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데요. 여기는 이 팝이 너무 넘쳐가지고 작곡을 섞어 먹어야 돼. 너무 먹어가지고 살 빼게 하고 있어. 저기서는 살찌게 해야 되고요.
김정은이가 왜 살을 안 빼는 줄 알아요? 위신이 무너질까 봐. 북한 간부들이 살을 안 빼려고 그래요. 왜? 살만 찐 사람은 증명서 없어도 어디 가나 간부만은 살쪄 있거든, 잘 먹으니까. 못 사는 나라는요, 잘 사는 나라로 가 붙게 돼 있어요. 한류가 왜 북한에 퍼졌어요? 그거 단속하고 죽인다는데도요. 한국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 사는 맛이 나는 문화인 거예요. 수령님 만세 부르는 그 우상화 교육보다도요. 그러니까 저절로 죽인다 해도 빨려 들어가가지고 한류화된 거예요. 나만이 잘 산다. 이런 게 그 한류를 통해서 또 그 영상을 보고 다 알 거 아니에요? 아, 남한 사람들 보면 알죠? 아니, 우리 남남북녀라 그러는데 남한 사람들 진짜 잘생겼네. 여자들도 더 잘생겼네. 잘 먹었으니까. 이런 것처럼 북한은 전망한 건 망할. 360도로 봐도 망할 길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북한 사람들도 점차 깨닫는 거죠. 뭐 수령님처럼 밤낮 뭐 북한에서는 뭐 수령님이 덕분으로 뭐 잘 살게 됐고 배급도 받고 옷도 입고 뭐 수령님 덕분으로 나라를 지켜줘 가지고 지금 식민지 안 돼 가지고 잘 산다고 밤낮 그 소리 들어요. 라디오 인터넷을 막아놓고서 밤낮 얘기하는 건 북한 삼방송이라고 이 스피커라고 유선 방송이었어요. 그걸로 불죠. 텔레비 키면 나오죠. 학교 가게 되면 학교에서 교육하죠. 또 직장 나가게 되면 그걸로 또 강연하죠. 교육받죠. 학습 토론하죠. 수령님이 위대합니다. 어버이입니다. 그래서 세뇌돼요. 그렇지만 수령님이 배고프 주는 것도 없지. 엄마 아버지가 뼈 빠지게 저렇게 해서 장사해가지고 먹죠. 그거 보면서 이거 뭐 주는 것도 없이 저 방송에서는 계속 수령님이 주신다는데 뭐가 주는 게 있어? 한류를 보니까 남한은 뭐 대통령 요구하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잘 사는데 이러면서 점차 깨달아가는 거죠. 그런데도 그 흐름을 어떻게 막아요? 우리가 삐라를 보내서 막고요. 중국 조선조를 통해서 한류가 막 퍼져나가고요. 또 지금 12,000명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지금 그 젊은 한류 세대, 장마당 세대를 내보냈네요. 러시아만 나가도 인터넷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핸드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러시아가 얼마나 발전된 나라라고요. 북한에 비하면은. 남한에 비해서는 단심하지만 러시아가 하니까 남선 때 라면, 남선 자동차, 버스 이런 거 보면 북한에서는 러시아를 위대한 소련 후계 위대한 러시아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위대한 러시아가 남조선 때에 아주 묻혀 살아. 그걸 보고 들어가요. 그들이 군 간부가 되고 공산권에서는 정치는 총구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 총구를 쥐고 있는 간부가 돼. 장교가 돼. 장군이 돼. 짱 소리가 나가지고 이거 김정은이 이 자식 이거 없애치워야 되겠구만. 이 소리 안 나겠어요. 남조선 뭐 우습게 보고 미국도 우습게 보고 남조선은 아예 우습게 보는 괴뢰도단이라고. 미국 놈하고 싸우는 것처럼 말한다는데 북한 군대들은요. 그래서 김정은이 뭣도 모르고 또 그런다고요. 뭐 우리 핵무기 있고 무슨 끝까지 핵무기 쓰지도 못하는 거 말이에요. 야 뭐 한번 해보라. 남선 아무것도 안 해. 미국은 제쳐놓고 남한 군대가 지금 얼마나 건 우크라이나 전세 가서 느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남한제 K9이나 미사일 들어올 거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이 폭탄 들어올까 봐 지금. 남선 거 갖다 지금 한국 거 갖다가 지금 서방세계가 지금 군사 창고에 밀어내는 걸 알죠. 야 어떻게 미국이 남조선 폭탄을 갖다 저장할 정도 그게 굉장히 좋은 모양이다. 이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러시아 전선가 저거 알고 들어간 사람들이 이 김정은이 이거 정말 어린아이 새끼 미안합니다. 이거 어린이 같은 게 이거 우리 알지도 못하고 남한을 우습게 보고 치라고. 야 이거 해치우자 이거. 해치는 것도 뭐 감시해도 어렵다. 그래요. 요즘은요 미사일 같은 것들 프로그램 착착 써내가지고 알아서 슉 돌린다고요. 한 사람이 딱 깬 사람이 프로그램 쫙 해서 야 김정은이가 지금 10병씩 나오는데 야 날려버리자. 따라락 해가지고 남조선 쏘는 게 아니라 주석다리다가 한 방 날려가지고 없애버리자 저거. 이런 사람 안 나오겠어요? 난 100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무소불위에 위치해 있어요, 김정은이가. 후기자, 봉건 유교가 북한에 더 남전 여비가 세가지고 여자 안 시켜요.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야 돼. 근데 왜 딸을 데려? 아니, 자기처럼 생기고 서른주처럼 생겼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본능적으로 생각하세요. 부모가 자기 딸이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빠 하면, 나가자. 자랑하고 싶어서 난 그렇게 그 이상을 안 봐요. 뭘 그 후기자, 무슨 후기자야. 아이고, 너무 북한은 뭐 3대까지 하니까 또 하지 않나. 너무 그 북한을요,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보는 거는 수박 거달기라고요. 본능으로 보세요. 본능으로 보면 그건 답이 나와요. 원인을 딱. 지 자식이 얼마나 이뻐요.
김정은도 부모예요. 애나 보니까, 얼마나 이뻐요. 자기처럼 생겼잖아요. 통통하고, 서른수처럼 생기고, 자기같이 생기고. 나가자, 아버지 얼마나 위대한가 보라고. 만세 부르고, 장군들도 인사 딱 하고, 입 막고서는 어린애 앞에서, 우리 아버지 최고네. 자랑하고 싶잖아요, 딸한테. 네. 그것뿐이에요, 아직은. 너무 북한한테 핵미사일, 핵잠수함, 잠수해서 미사일이 날아가고, 미국을 웃기는 나라에 이거 보세요. 전기도 없는 나라에 뭘 한다는 거예요. 그 무기들은 국방과학원 김길성 기자라고 있어요. 국방과학원 기자이든. 그 김길성 기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북한 국방과학원이 있으니까 다 취재해서 아는 거예요. 지금 미사일이 뭐고, 다 삐빠름 밀어가지고 시제품 몇 개 만든다고. 10개 쏜다면은 겨우 9개 실패하고 한두 개 겨우 시제품으로 날아간다고. 그래서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것도 왜 비밀을 보여주겠어요? 자기 나라 핵무기, 핵탄도 보여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깡통 소리가 열어나다고요.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당신을 쏘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겁을 많이 먹는 걸 우리 본능을 알아가지고, 우리 이런 거 너희들 죽일 거 있어. 속지 마세요. 이 전기가 없는 거 보세요. 여기서 뭘 몇 개 나와요? 한두 개 만들 수는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 자기 살라고 만들었는데, 그거 쑥 던지는 순간 자기가 죽는데, 죽으려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살라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이거 가지고 남한을 적화한다. 우리 한국이요, 반항 안 하고 다 홀딱, 손 딱 들었다고 합시다. 예, 김정은 장군님, 우리 통치해 주세요. 김정은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하도 민주사회에서 욕을 먹어가지고 저렇게 삐뚤어가더라는데, 김정은이는 아마 뇌출에 걸려 죽을 거예요. 대통령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동네 깡통차도 딜리차고 천리차고 남조선 5천만 원을 통치하려는데, 이건 완전히 머리 아파가지고, 나 안 하겠다고 그럴 거야. 북한에서 최고 음식, 꼬부랑국수, 라면, 김밥. 이건 진짜 원적 가는 날이나 하는 건데, 최고 음식이니까 일반적으로 못 먹죠. 그 다음에 고기 종류에서 이 계란. 계란은요, 진짜 여기서도 사실은 최고 음식입니다. 사실은 영양가적으로 완전 식품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흔하니까 여기서는 소고기, 무슨 고기, 네, 그런 의미에서 참 여러분들 이 행복함이라는 것이 참 우리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북한 동포들 생활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내 생활이 정말 행복하다, 감사하다, 꼭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오늘 너무 또 배고픈데 여기도 계란 여기도 있네요. 이거는 자, 최고 음식 먹어보겠습니다. 네, 수령님도 밤낮 수령님 한평생 인민을 위해서 이 밥에 고기 준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죽을 때 배고프게 앉아서 300만 굶어 죽였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또 오늘 유튜브에서 이렇게 또 수령님보다 더 좋은 이 밥에 고깃국. 계란. 북한의 최고 음식 계란. 이건 한국에서도 최고 음식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 계란을 또 이렇게 계란 말이를 했어요. 계란이 이거 하나만이 되는데 이게 몇 알이야, 벌써. 이거 한꺼번에 5알을 어떻게 먹어.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는데 좀 맵네요. 이 한국 김치도 매워요, 좀. 왜 매운 걸 잘못 먹냐면요, 매운 건 고추안이 나요. 정책적으로 북한에서 식량이 귀하니까 고추밭 옥수수만 심어, 너네는 벼만 심게 하고. 그래서 이 고추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그냥 소밭에서 개인들이 심지 이렇게 대량 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매운 걸 해야 내가 꼼짝을 못해, 매운 거. 케찹 이런 거 못 먹어가지고 이런 거 처음 먹는 걸 잘 몰라요. 오늘 잘 쳐줘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이 찬이 김치밖에 없다고요. 언제 한번 인민군이 몰래 김치를 훔쳐간 거예요. 인민군들 뭐 없으니까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김치 도둑질만 하는 어머니들은 울어요. 한겨울 먹을 게 김치밖에 없거든. 이 밥에다가. 밥도 이렇게 맛있는 밥도 아니고 옥수 죽에다가 찬이 싹 없어졌으니까 운다고요. 또 인민군은 오죽해서 또 없으니까 그것도 도둑질하고. 이 두부. 북한에서 고기 못 주니까 수령님 생일날 때 이 두부 한 번씩 주면은, 수령님이 큰 배를 했다. 이 두부. 두부는 콩으로 만들잖아요. 왜 두부 만들면 되죠? 두부가 왜 없나면요, 밭에는 옥수수만 심고 콩을 심지 못하게. 콩은 산량이 적거든요. 한 헥타르당 1톤, 2톤밖에 안 나요. 옥수수는 10톤, 8톤 나오게. 실험식 조건에서. 그러니까 많이 나는 것만 심어라. 옥수수만 심고 콩 심지 말아라.
그래서 북한 된장이요, 옥수수 된장으로 만들어요. 옥수수 된장 아니죠. 근데 그것도 없어요. 다 이 콩으로 해가지고 간장, 된장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여러분 이게 참 북한 얘기하자면 제가 이 밥 먹으면서 이게 와 정말 내가 밥맛 떨어질 정도에 어찌 보면 또 그렇게 어렵습니다. 아유 계란 진짜 많네. 아유 그저 어려운 얘기 하다 나니까 맛이. 와 정말 내가 통일운동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내가 한국에 오니까 저는 연구원 출신이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그게 국가연구원이거든요. 여기 한국에 90원인데 300만 원 월급 준다는데 가도 내가 통일운동해야 되겠다. 이게 노숙자들도 굶어 죽지 않은데 내가 좋은 일 해보자. 어쩌면 그래서 제가 인간적 가치가 월급 받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수백 배 높습니다. 이런 데도 나오잖아요. 네. 지금이나 그때나 이건 영양학적으로도 완전 식품이고요. 네, 생명체를 잉태하는 원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흔해서 그 귀하지 않고 소고기 내놓고 이거 주면 뭐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러지만 그만큼 흔해서 그런 건데 그것처럼 계란이 이렇게 많은 것이 축산업이 여기는 발달되어 있거든요. 축산업이 왜 발달됐느냐? 여기서는 먹을 게 남잖아요. 사람 먹을 식량이 남아야 사료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알곡을 먹는 것이 닭, 돼지. 알곡을 먹는다는 거는 기르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기른다는 게 풀을 먹는 걸 좀 길러요. 그래서 알곡을 먹는 닭이나 오리나 이런 거는 그냥 다 망했다고 보는 게 좋고요. 간부들용이나 조금 기르면 길렀고요. 북한도 닭공장, 오리공장 그거 많습니다. 한때 그때 60년대, 70년대 그때 식량 좀 있을 때는 길렀는데요. 뭐 하고 싶어도 식량 자체가 사람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짐승 먹여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소하고 염소인데 토끼, 풀 먹잖아요. 근데 북한에 풀이야 있지 않냐 그러는데 풀도 귀해요. 이 겨울 특히 지금 같은 춥잖아요. 추우니까 여기 석탄, 가스, 에너지 전기 없지 않으니까 곡집 갖다 불 떼야 되죠. 곡집 가지고 소도 먹여야 되고 토끼도 먹이고 염소도 먹여야 돼요. 자 이거 없어지죠? 들판에는 또 풀 깎아서 먹이죠? 나무 이파리 긁어다가 불 떼야 되죠? 그래서 풀이 없고 나무가 없어지고 연쇄 반응으로 이렇게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이러고. 식량이 없으니까 알곡이 없으니까 짐승이 못 기르게 되고 또 뗄 거 없으니까 풀과 곡집을 떼다 나니까 또 짐승만 먹게 되고 그러니까 더 가난해지고 이 계란 먹기가 그렇게 어렵고 고기 먹는다는 거는 특히나 정책적으로도 이 소고 같은 건 또 잡지도 못하게 해요. 기계나 원유가 없으니까 기계 쓰기 어려우니까 소로도 옛날식이에요 그냥. 소로 밭갈이하고 소로 운반하는데 그래서 소는 좀 먹으랴 이런데 그것도 내소예요. 원래 소도 이렇게 곡식을 좀 섞어 먹이잖아요. 북한은 부려 먹으려고 지금 키워야 되는데 곡집만 먹일 수밖에 없죠. 곡식을 못 먹이니까. 근데 그 곡집을 먹이는 것도 내소라면은 어떻게나 잘 먹이고 춥지 않게 잘 해주겠는데 내소예요. 그러니까 또 관리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달구지도 좀 기름칠해가지고 좀 힘들지 않게 바퀴가 잘 돌아가는데 뭐 기름도 안 치고 빼가닥 바퀴가 팔짝으로 한다는데 내게 뭐 내수레도 아니고 달구지도 아니고 내소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뼈가 아릉아릉해 서 보면 또 소를 또 잡아먹지 못하게 해요. 소 잡으면 뭐 총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소로 모든 걸 전쟁 물자 날라야 된다. 잡아먹지도 못해. 그게 혹간 병이 들거나 늙어 죽는 소는 중앙에 올라가는데 그래도 어떻게 몰래 좀 떼가지고 뭐 소가 고무 요게 고무처럼 질겨요. 아마 여기 다야 자동차 다야만큼 그 소고기는 질긴 줄 안다는데 근데 한국에 오니까 와 돼지고기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거 보면요 이게 소고기 맞아? 이럴 정도로 하는데 소를 그렇게 부려먹고 못 먹이고 그 다음 늙어 죽거나 병 들어 죽은 것만 그걸 잡은 걸 먹어보니까 그렇게 남한에 오니까 너무 흔했던 그런 음식이 또 있을까요? 김밥을 여기서는 가장 아주 핫질 음식으로 보잖아요. 김밥 북한에서 최고 음식이고요. 먹어보기 진짜 어려워요. 명절에도 먹어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최고 음식이니까 평민들은 먹어보기 어렵다는 소리죠. 네, 라면, 그다음 찰떡, 옥수떡이나 좀 그래도 뭐 퐁페가루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퐁페 그 팝콘 그 부스러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 가루를 해가지고 하면 속도전 가루 떡이 되는데 그거나 먹어볼 정도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고기 먹는다니까 여기서는 갈비, 삼겹살, 등살. 나는 등살이나 근육살 좋아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삼겹살하고 갈비살 이런 것만 또 먹더라고요.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평민들 입장이죠. 떼살하고 비기살 있냐? 이 두 가지를 크게 갈라요. 그냥. 근데 주민들이 뭐 거기 뭐 등살이고 뭐 그거 몰라요. 그냥 삼겹살이라는 말도 여기 와서 다 알았어요. 그냥 떼살, 근육살이냐 쉽게 말하면 북한 말은 떼살이지만 예, 근육살이냐 비계냐. 근데 김일성 생일날이나 이제 배급식으로 이렇게 기관에서 자처를 할 때 그래도 어떻게 좀 수단 있는 직장은 농장이나 이런 데서는 돼지 좀 어떻게 해서 그때 조금씩 한 끼로 놀아주는 것이 80년 초반까지 그랬어요. 근데 돼지고기를 이제 줘요. 한 집이 5식구든 10식구든 한 사람이든 똑같아. 평등주의야 그건 또. 예를 들어서 그냥 돼지고기 한 킬로 주면은 많이 주는 거고요. 그냥 500g 정도. 근데 500g 한 킬로 주면은 아주머니들이 어머니들이 배 깔 때 떼살 주면 좋아할 것 같잖아요. 비계살 같은 건 여기서 쳐다보면 여기는 막 기름 막 녹여가지고 막 칼로 베버리고 저 불고기 할 때도 기름 막 뽑아서 버리고 북한에 어디 어머니들이 가정주부들이 물론 남자도 뭐 그렇겠지만요. 떼살보다 비계살을 가져가요. 왜 그럴까요? 이 떼살이 맛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 그렇지만 이 제한된 한 킬로 500g을 놓고서 그 여러 식구가 이걸 오래 먹어야 맛있는 거 한꺼번에 다 먹을 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름이 있어가지고 기름에다 이렇게 지져도 먹을 수 있고 이 불고기 먹어보기 정말 어려웠어요. 전혀 불고기 여기 가서 먹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귀한 거를 어떻게 불에다 구워서 먹어요? 맛있는 건 알지만 끓여서 먹어야죠. 돼지비계 끓여 먹는 것도 비계 그래도 오래 분한 있게 먹는다는 건데 기름 끼는 걸 왜 먹으려고 비계를 가져간다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비계를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보는데 북한에서는 제일 선호하는 거라고. 네, 제한되고 먹어보기 힘든 것 중에서 그 중에서 그래도 비계라도 맛이 없는 것 같지만 그걸 오래 두고 먹으려고. 칼로리가 오래 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수준이 낮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좀 더 여기 행복한 걸 느끼실 겁니다. 북한에 라면 가져가죠. 네. 물론 뭐 그걸 뭐 기호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 가져가지 못하고 하나만 가져가려면 잎살 가져가야죠. 기본을 가져가야 된다고. 여긴 기본이 넘치니까 기호식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북한 실장 얘기하면요. 여기 밀가루 음식 먹으면 뭐 소화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병에 걸리고 뭐 탄수화물 너무 먹어서 뭐 아이고 배부른 소리야. 북한에서 제일 귀한 게 밀가루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국제시장에서는 이 잎살이 제일 귀하죠. 그 다음에 옥수수고요. 근데 왜 북한에서는 밀가루가 제일 싸요 또? 제일 비싼 게 잎살, 옥수수, 그 다음 밀가루거든요. 근데 왜 북한은 밀가루가 제일 더 귀하냐면요. 자체로 생산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심으면 되지 왜 안 심는? 아까 그랬죠. 식량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밭에서 알고 가장 많이 옥수수라고요. 옥수수만 심게 이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밀보리를 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이 귀한 건데 그러면 사다 먹지. 외화가 없는 나라니까 여기서는 밀가루가 제일 싸지만 다른 곡물에 비해서 사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는 밀가루가 제일 귀한 거로 했다고요. 국제시장에서는 싼 거지만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나 여자들이 어머니들이 밀가루 어찌다 생기면요 옮겨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추석이나 이렇게 큰 명절에는 만두를 빚잖아요. 빵이라면 밀가루 빵이라면 옥수수는 이 소다를 섞어도 이렇게 부풀어나는 게 좀 덜해요. 딱딱하고. 밀가루는 부드럽게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썰은 흘레부라고 썰은 빵을 아주 그렇게 선망이 된다고요. 근데 요거니까 썰은 빵은 아예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뭐 바게트 하면 뭐 프랑스 빵이 어떻고 뭐 어떠하면서 아예 너무 고급화돼가지고 옛날 그 흰빵 있잖아요. 그게 그리워요. 그러니까 러시아 빵 그렇게 달지 않고 있잖아요. 흘레부라고. 오히려 그게 더 맞아. 우리 수준에서. 그러니까 낮은 사양에서 그 음식을 맞으서니까요. 옛날 먹던 그런 김치나 이렇게 맵지 않고 이 팝도 사실 잡곡밥을 살짝 섞으면 그 맛이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는 습성이 달지 않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식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발전된 나라일수록 이 밥 먹으면서 한두 시간 얘기하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빵 하나 먹고 고기 한 잔 먹고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이런 그 음식점이 나와가지고 커피숍에 와가지고 빵 하나 놓고 얘기하고 한두 시간 먹더라고요. 근데 북한 사람은 배고픈 것도 있지만 음식 문화라는 게 없어요. 그냥 빨리 먹고 이거 뭐 한 식구도 빨리 안 먹으면 찬이 언제 동생이 먹고 누가 다 먹는지 몰라요. 빨리 먹어야 돼.
그래서 빨리 먹게 된다고요. 여기 옛날 분들도 음식을 빨리 잡술 거예요. 점차의 문화라는 게 그거 차이가 난다고. 그리고 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음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또 사람 삶 아니에요. 북한은 정말 진흥처럼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빨리 먹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못 버려요. 그렇게. 이 지금 계란도 3개를 먹은 것 같아요. 이거 더 먹는다면 과식이죠.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이거 싸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탈북자 중에서 죽는 비율이 높아요. 간경화돼서 죽는 우리 친구 2-3명 돼요. 술을 물 마시, 왜 이거는 너무 싸니까. 북한 살던 거예요. 북한에서 술 한 병 살려면 한 달 월급 일해야 술 한 병이나 같은 건데 어찌 보면 보름 일해야 술 한 병인데 여기는 뭐 그냥 고기를 너무 좋아. 대장형을 우리 아파트 그 친구도 대장형을 주고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고기 먹으니까 비만해가지고 내추럴 오는 친구들. 와. 나는 다행히도 북한에서 이 술 담배를 안 먹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런데 중독이 안 됐으니까. 딱 하나 중독된 거는 커피인데 근데 그거 안 먹으면 하루에 좀 이상할 정도 그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 나이에 이렇게 비만이 안 오고 배가 안 나왔다 뭐 자꾸 일하고요. 우리 집 가면 완전히 옛날식이에요. 나무 떼고. 그러니까 장작 패면서. 여름에 토밭 해가지고 고구마도 심고 채소도 심고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게 또 노동도 되니까. 헬스장 가는 게 나는 이상한 거죠. 등산 가는 게 좀 미쳤다고 그러죠. 왜 생산도 되고 나도 좋은 거 같이 해야지. 운동도 되는 거.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비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배남도 은상군에 있었는데 은상군에서 배 나온 사람 딱 3사람 있어. 기억나. 여기 파출소 소장, 경찰서장. 하나는 여관 그 여자 책임자. 뭐 음식 안 되니까 자꾸 먹어서 그런지 그 여자 배 나오고 경찰서장 배 나오고 그 외에는 배 나온 사람 없었어요. 한 게 군에 그 김부자가 다 배 나온 거 배 깐 놈 한 놈도 없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신이 돼서 그래.